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기 전에 우리 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있는 친구가 한 거, 0 곱하기 0은 어때요? 0 맞나요? 네, 그러면 얘는 두 개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맞고 0인 거랑 0이 아닌 거를 곱하면 0이 되나요? 맞죠? 0이 되죠? 얘도 맞고요. 그럼 0이 아닌 거랑 0을 곱했을 때 0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0이 아닌 거랑 0이 아닌 거를 곱했는데 0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 뭐가 있냐면 두 개를 곱한 값이 0이라면 둘 중에 하나, A가 0 또는 B가 0이다. A가 0 또는 B가 0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하는 게 이게 0인 경우 얘가 0이 아닌 경우도 되고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인 경우도 되고 둘 다 0인 경우 된다를 모두 포함하는 말인 거죠. 이거는. 그쵸? 또 반대의 경우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A, B 곱한 값은 무조건 0이죠. 네, 그거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위의 거 수와 마찬가지로 어떤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 게 0이라면 이 식이 0이거나 이 식이 0이라고 말할 수 있지. 또는 자, 두 식이 얘가 0이거나 이게 0인 식이 있다면 그 두 식을 곱한 것도 0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걸 2차 방정식에 생각을 해보면요. 이 두 가지의 식을 곱한 게 0이라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x는 하고 쓰자면 숫자,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얘도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 하나를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 여러분 4번 문제를 볼게요. 이 식과 이 식을 곱했는데 0이 된대.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식이 0이거나 또는 이 식이 0이란 얘기네 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는 x는 3x는 2 그쵸? x는 3분의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지울게요, 그럼. 그래서 x는 3분의 2 또는 x는 1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즉 이게 3이 되게 하는 x값을 모두 구한 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 거야? 그치, 인수분해를 먼저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거 저번 시간까지 열심히 인수분해 했으니까 알죠? 5랑 1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그러면 얘가 있고 얘가 있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얘를 선택해야겠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을 뭘 한 거야 얘들아 지금 선생님? 뭐 한 거야? 좌변에 있는 식을 그냥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러면 등호와 0은 그대로 적어야겠죠. 보세요. 두 식을 곱했는데 0이래.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x 마이너스 5는 0 또는 x 플러스 1은 0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뭐부터 해요? 맞아요. 인수분해를 하면 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아싸 하고 x는 0 또는 x는 3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변이 10입니다, 지금. 자, 우변이 10이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선생님 그럼 얘가 5, 2, 5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아 곱해서 10이 되는 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그치? 그리고 그럼 2이면서 5이고 5이면서 2이고 1이면서 10이고 10이면서 1이고 이거 다 찾아낼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때려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가 원하는 인수분해의 꼴은 식 곱하고 이쪽이 0이어야 돼. 그럼 0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다시 풀어. 쓸모없는 일을 했던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러면 다시 풀어놓으면 요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우변이 0인 거야. 그래서 우변에 있는 10을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됐죠? 그리고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요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x 빼기 5,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니까 맞네요. 자, 그러므로 이제 두 식을 곱한 게 0이니까 어떻게 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죠? 그래서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와서 2차 방정식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번에 얘를 또 풀어봅시다.
근데 이거 지금 인수분해하니까 얘들아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반가웠던 완전 제곱식. 그럼 얘를 다시 인수분해를 하면 요런 꼴로 표현이 돼. 근데 x-1의 전체 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거 두 번 곱한다는 뜻이지.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풀 때 x는 1 또는 x는 1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해는 어때요? 서로 같죠. 그래서 우리는 요 방정식의 해는 x는 1이라고 한 번만 적으면 되고요. 이거는 한 번만 적었지만 사실 두 번 적혀 있는 거랑 같은 거야. 해가 중복되었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인데 해가 한 개밖에 나오지 않을 때 얘를 중복된 근, 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근이란 용어도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 제가 풀 테니까 복잡한 건 여러분들이 푸세요. 자, 좌변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x는 3. 이거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건 뭐야 얘들아? 중근이야. 그치? 중근인 거 꼭 이해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2차 방정식인데 해가 하나 나왔어? 중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